15년 동안 당신이 알던 남편은 오늘 죽었어. 내일부터 당신이 마주할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일 거야. 이 말을 듣고도 그녀는 그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단 2분 후 그녀의 화려한 세상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가 당신 앞에서 웃으며 다른 사람과 자고 싶다고 말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오랜 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한 전략과 냉혹한 인과응보, 그리고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잔혹하리만큼 완벽한 체스게임에 관한 기록입니다. 밀필드 해변의 아침은 평화로웠습니다. 오션뷰 리조트의 테라스에서 내려다보이는 바다는 눈부시게 푸르렀고 비싼 커피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죠. 하지만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내 캐시 러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평화로운 풍경을 단숨에 지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잘 가꾼 손가락으로 미모사 잔을 매만지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잭, 이건 내 꿈이야. 딱 한 번만 외도할게. 우리 관계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을 거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군대에서 배운 대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폭발물이 눈앞에 있을 때일수록 차가워져야 하니까요. 다시 말해봐. 제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캐시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에는 미안함 대신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미 몇 달 동안 생각해왔어. 우리 헬스장 트레이너 알지? 토미 코스타 말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많아. 난 그 경험을 꼭 해보고 싶어. 토미 코스타, 고작 25살의 근육질 몸매와 머리젤로 치장한 마을의 모든 돈 많은 여자들에게 들이대기로 유명한 그 양아치 같은 여성 말입니다. 그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셀카나 찍으며 그걸 동기부여라고 부르는 전형적인 기생충 같은 존재였죠. 캐시는 제가 너무 안전하고 지루한 남편이라 이런 제안을 해도 결국은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그저 매달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사고 한 번 치지 않는 예측 가능한 로봇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녀는 그것을 안전함이라 부르며 속으로는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그 근육 덩어리 애송이랑 자도 된다는 허락을 구하는 거야? 제 질문에 캐시는 금발 머리를 뒤로 넘기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게 아냐. 내 의지를 통보하는 거지. 오늘 밤이야. 그는 이미 이 호텔 위층에 방을 잡아놨어. 15년의 결혼 생활이 단 1분 만에 블랙잭 게임에 패배한 판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늘 그래왔듯 한숨을 쉬며 방으로 올라가 혼자 사귈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안 전문가이자 전직 군인입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안전한 잭이 아닙니다. 이 대화가 오가는 동안 리조트 식당의 다른 관광객들은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 12번에서 핵폭탄이 터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창밖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옆 테이블에 토스트 조각을 낚아채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새들도 이런 배신감을 느낄까 하는 실없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캐시는 제가 자신의 정직함에 감동하기라도 바라는 듯 투명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마치 상한 우유 같은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투명성이라. 만약 내가 싫다고 하면? 제가 묻자 그녀의 미소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그러지 못할 거야. 당신은 너무 실용적이고 너무 안전한 사람이니까. 그놈의 안전한 잭. 그녀는 제가 아틀란틱 파라다이스 카지노에서 보안 컨설팅을 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 안정감이 자신을 지루하게 만든다고 탓하고 있었습니다. 캐시 러셀은 유능한 부동산 중개인답게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카드를 다 맞춰놓은 상태였습니다. 캐시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으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토미와 보낼 뜨거운 밤을 상상하며 들떠 있었고 제가 느낄 모멸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그녀가 공들여 쌓아온 모든 명성과 재산, 그리고 미래가 거대한 불길 속으로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라이플의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정적처럼 리조트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제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래, 당신의 꿈을 이뤄봐, 캐시.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기이한 냉정함에 그녀는 아주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특유의 오만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막 사냥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15년 동안 나를 예측 가능한 남자로 규정했던 그녀의 오만이 그녀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를 내며 울부짖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짐을 싸서 떠나시겠습니까? 저는 제 방식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냉철해지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생존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상황에서 저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다면 절대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대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해변의 파도 소리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요. 호텔 로비의 대형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키는 순간 저는 엘리베이터 근처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20년 동안 보안 업무를 하며 익히는 신술은 이런 곳에서 빛을 발하더군요. 6시 15분, 캐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빨갛고 짧고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주위를 살피더니 바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토미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자신의 옆모습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그 녀석의 미소는 가식 그 자체였죠. 두 사람이 포옹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가슴 속에는 차가운 얼음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해야 하니까요. 그들은 세 잔의 술을 마셨고 캐시는 그의 송이가 하는 모든 말에 자지러지게 웃으며 그의 팔을 만졌습니다. 7시 30분, 마침내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향했습니다. 저는 5분간의 간격을 두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8층 복도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812호실, 문에 귀를 대자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속이 뒤틀렸지만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나중에 법정에서 나를 승리로 이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도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복수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공동계좌의 모든 잔액을 제 개인 계좌로 옮기고 그녀의 모든 신용카드를 분실 신고로 정지시켰습니다. 캐시는 이제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순한 양이 아니라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맹수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이 왕비가 된 기분으로 그 방에 들어갔겠지만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마주할 현실은 지옥 그 자체일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한 푼도 없는 상태로 그 사치스러운 리조트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리고 그 잘생긴 트레이너는 돈 없는 캐시를 여전히 사랑해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착하고 순해서 절대 복수 같은 건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나요?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화가 나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치밀한 복수극의 결말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캐시의 꿈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하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이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절대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진정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캐시가 오만하게 테이블을 떠난 후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분노의 엔진을 냉각시켰습니다. 15년의 세월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대가가 고작 하룻밤의 꿈이라니. 하지만 저는 군대와 보안 현장에서 배운 철칙을 잊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전략을 앞서면 패배한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안전한 남편이라는 위장을 벗어던지고 철저한 감시자이자 심판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오션뷰 리조트의 화려한 로비는 이제 저에게는 하나의 작전구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눈앞에서 다른 사람과
자고 오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겠습니까? 저는 둘 다 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벌이는 이 일들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먼저 평화를 깨뜨린 것은 제가 아니라 캐시였습니다. 저는 로비 구석, 커다란 기둥 뒤에 그림자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20년간 보안업계에서 구른 짬바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도 엘리베이터 입구를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완벽한 매복 지점이었죠. 제가 앉은 곳은 로비바의 음악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지만 사람들의 대화 내용은 섞이지 않는 절묘한 위치였습니다. 오후 6시 15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캐시가 나타났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비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준 적도 본 적도 없는 강렬한 빨간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짧고 타이트하며 지나치게 비싼 티가 나는 그 드레스는 그녀가 오늘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고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지만 베테랑의 은신술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호텔바였습니다. 그곳에는 토미 코스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번들거리는 그의 근육과 왁스로 떡칠한 머리 스타일을 보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인 양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토미는 캐시를 보자마자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꺼내 렌즈를 고정했습니다. 줌을 당기자 캐시의 들뜬 표정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5년을 함께한 아내가 낯선 남자와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고 있다고 말이죠. 바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캐시는 토미의 재미도 없는 농담에 자지러지게 웃으며 그의 탄탄한 팔뚝을 은근슬쩍 매만졌습니다. 토미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로 올라갔을 때도 그녀는 거부하기는커녕 더 가까이 몸을 밀착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혐오스러운 찰나를 고화질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찰칵 소리가 나지 않게 무음 설정을 확인하고 손떨림 방지 기능을 최대한 활용했죠. 그래, 마음껏 즐겨도 그 웃음이 눈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살해하는 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7시 30분, 마침내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정확히 5분을 기다렸습니다. 작전의 정밀성을 위해서였죠. 너무 빨리 따라가면 들킬 위험이 있고 너무 늦으면 증거 확보에 차질이 생깁니다. 저는 계단을 이용해 8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8층 복도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저는 청소용 카트 뒤에 몸을 숨긴 채 812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와 비릿한 배신의 공기는 제 위장을 뒤틀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증거는 다다익선이었으니까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과 소리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만 저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방 안에서 소위 말하는 꿈을 꾸는 동안 저는 복도 끝 비상구 계단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이제 진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복수의 가장 기초는 상대방의 자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부부의 공동당좌 예금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피땀 흘려 벌어온 돈,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모아둔 적금, 소피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펀드까지 저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제 개인 비상금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로딩바가 채워지는 그 몇 초가 마치 블랙잭 판에서 마지막 카드를 뒤집기 직전의 긴장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체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15년의 신뢰가 디지털 숫자의 이동으로 완전히 단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카드사 앱을 실행해
캐시 명의로 된 모든 신용카드를 하나씩 선택했습니다. 사유는 분실 및 도난, 확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제 가슴 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지갑에 든 플라스틱 조각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투명성을 원한다고 했지? 좋아. 이제 당신의 통장 잔고도 투명하게 만들어주지. 그녀는 내일 아침 리조트 체크아웃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수천 달러의 숙박비와 식사비를 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1시간 후 저는 우리 방으로 돌아와 창가 옆 의자에 앉아 어둠 속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불을 끄고 앉아 있으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소피가 태어났을 때의 감동, 함께 집을 사며 행복해하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지금 이 방의 공기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캐시가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립스틱은 번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제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얻은 만족스러운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둠 속에서 말을 건네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안 자고 있었어? 어땠어? 당신의 그 대단한 꿈 말이야. 제 목소리는 차분하다 못해 시베리아의 칼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캐시는 금세 당당한 척 자세를 바로잡으며 불을 켰습니다. 말했잖아.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직하게 모든 걸 말했으니 당신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저는 헛웃음을 삼키며 휴대폰 화면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뱅킹 앱에 찍힌 잔고형. 무슨, 이게 뭐야? 에보류야? 그녀가 허둥지둥 지갑을 열어 카드를 꺼냈지만 이미 모든 서비스는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보증금을 냈으니 난 출금을 좀 했어. 공평하잖아? 당신은 꿈을 가졌고 난 현실을 가졌지. 캐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는 것은 그 어떤 영화보다 통쾌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잭, 당신 미쳤어? 나 이제 집에 어떻게 가라고? 호텔비는 어쩌고? 당장 돈 다시 돌려놔. 그녀가 제 팔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저는 얼음처럼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차 키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지. 꿈을 꿨으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법이야. 아,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토미한테도 전해줘. 여기 룸서비스가 꽤 비싸거든. 그 녀석 주머니에 당신 호텔비까지 감당할 현금이 있을지 모르겠네. 아마 없을 거야. 그놈은 여자들 등쳐먹고 사는 놈이니까. 저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방을 나서는 제 뒤로 캐시의 비명 섞인 절규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리조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며 저는 오랜 친구인 조이 브레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이는 중동에서 같이 복무했던 전우이자 현재는 이 바닥에서 가장 유능한 사설 조사관입니다. 조이, 나야. 일 하나 좀 도와줘야겠어. 토미 코스타라는 놈이야. 플렉스 피트니스에서 일하는 양아치지. 이놈의 밑바닥까지 전부 다 긁어모아줘. 먼지 한 톨까지. 전화기 너머로 조이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그 평화주의자 잭 루셀이 깨어난 건가? 걱정 마라, 친구야. 48시간 안에 그놈 인생을 발가벗겨 줄 테니까. 불륜이라니 너답지 않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겠지? 당연하지. 이제 시작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캐시는 제가 그저 화가 나서 돈이나 좀 빼돌린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남자가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특히 그 남자가 전략을 짤 줄 아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혹은 주변에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모든 것을 망치지 마세요. 저처럼 차갑게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세요.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식혀서 내놓는 요리니까요. 이제 캐시는 돈도 카드도 교통수단도 없는 상태로 리조트에 버려졌습니다. 과연 그녀는 그곳을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그리고 조이가 가져올 토미 코스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토미는 캐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추악한 인물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진실과 이어지는 복수의 카타르시스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다음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정의로운 복수극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배신으로 고통받는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밀필드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로전이 시작됩니다. 과연 캐시의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 딸 소피는 이 비극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진실은 다음 편에서 공개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폭풍 전야의 정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리조트에서 캐시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온 지 단 며칠 만에 저와 전우조이 브레넌이 구축한 진실의 네트워크는 가동을 시작했죠. 조이는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사이답게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밀필드 하이츠의 화려한 겉모습 아래 숨겨진 토미 코스타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냈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만과 탐욕이라는 친구를 데려오죠.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토미 코스타의 실체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조이는 제가 평소 신뢰하는 정보원들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흥신소 직원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와 동선을 파악하는 전문가입니다. 잭, 이 친구 보통이 아니야. 그냥 바람둥이 수준이 아니라고. 조이가 내민 서류 뭉치에는 토미 코스타의 화려한 사기 행각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토미 코스타, 그는 체계적이고 냉혹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플렉스 피트니스라는 무대를 이용해 사냥감을 물색해왔습니다. 그의 타겟은 항상 정해져 있었죠. 정서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중년 이상의 부유한 여성들. 조이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토미는 우아한 은발의 여성과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지역의 거물인 매들린 위트먼 여사였습니다. 6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아함을 유지하는 그녀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미망인이었죠. 이게 다가 아냐, 잭. 조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3명의 여성을 관리하고 있어. 위트먼 부인, 첸 부인, 그리고 이름 모를 빨간 머리 여성까지. 그들에게는 오직 당신뿐이라고 속이며 옷, 시계, 차를 상납받고 있지. 당신 아내인 캐시는 그에게 그저 잠시 즐기다 버릴 보험 같은 존재였을 뿐이야. 아니, 정확히는 당신의 재산을 노린 새로운 먹잇감이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캐시는 자신이 특별한 사랑을 하고 있고 자신의 꿈을 쫓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실제로는 전문 사기꾼의 리스트에 오른 수많은 이름 중 하나였을 뿐이니까요.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면 사기꾼의 뻔한 수작도 운명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밀필드 진실이라는 익명의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정의의 저울을 프로필 사진으로 내걸고 조이가 확보한 토미의 화려한 데이트 사진들을 하나씩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포스팅은 매들린 위트먼 여사와 토미가 쇼핑몰에서 명품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첸 부인의 별장에서 수영을 즐기는 사진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토미 코스타, 퍼스널 트레이너인가? 전문 사기꾼인가?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이 게시물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밀필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수천 번의 공유와 비난 섞인 댓글들이 폭주했죠. 어머, 저거 우리 컨트리 클럽의 위트먼 부인 아냐? 이 사람 정말 질이 나쁘네. 내 동생도 저 사람한테 PT 끊었는데 당장 환불하라고 해야겠어. 소문은 빛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토미의 완벽했던 평판은 순식간에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설계한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돈을 빼앗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주지만 평판을 깎아내는 것은 영혼을 발가벗기는 일이죠. 하지만 진짜 카타르시스는 대면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조이와 함께 토미가 일하는 체육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토미는 더 이상 리조트에서의 그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사만 눈은 그가 얼마나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덤벼들듯 다가왔습니다. 이게 네가 한 짓이지? 다 내려놔. 내 비즈니스를 망치고 있잖아. 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193cm의 거구인 조이가 앞을 막아서자 기세가 단번에 꺾였습니다. 조이는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죠. 이게 네가 원하던 거냐? 늙은이? 토미가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일 뿐이야. 넌 단순히 내 아내와 잔 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했어. 내 딸의 미래를 망쳤다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너 같은 놈은 근육이 아니라 뇌를 써서 돈을 벌었어야지. 저는 그에게 매들린 위트먼을 포함한 수많은 피해, 여성들의 명단과 그가 저지른 금융사기 정황이 담긴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토미를 처리한 후 저의 다음 타겟은 캐시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이 모든 비극의 조력자인 미아 핸드릭스였습니다. 미아는 캐시에게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기라며 외도를 부추겼던 인물이죠. 저는 그녀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세련된 제약회사 영업직원의 모습으로 나타나 저를 가르치려 들더군요. 캐시가 실수한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너무 치졸해. 남자답게 굴어. 저는 대꾸 대신 태블릿 PC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이가 조사한 미아의 충격적인 비밀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척하는 사람일수록 뒤가 구린 법입니다. 미아는 지난 2년간 회사의 공금을 $15 이상 횡령해왔고 유부남인 영업부사장 리처드 호프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조이가 찍어온 호텔 출입 사진들은 매우 선명했죠. 심지어 그녀가 캐시를 돕는 이유도 우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아, 넌 캐시에게 $0 빌려줬지. 무이자로 말이야. 미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우리끼리 일이야. 아니, 그건 투자였지. 캐시가 나랑 이혼하고 위자료를 두둑이 챙겨야 네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넌 친구의 불행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했던 거야.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캐시가 계획적으로 외도를 저질렀으며 내가 동의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그렇지 않으면 리처드 호프만의 아내와 국세청에 이 자료들이 발송될 거야. 미아의 떨리는 손이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찰랑거리는 커피가 그녀의 비싼 바지에 튀었지만 그녀는 닦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커리어와 사회적 지위가 단 몇 장의 서류에 저당 잡힌 순간이었습니다. 제발이라는 말은 네가 배신당한 내 입장을 생각했을 때 했어야지. 내일 아침까지 답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실의 그물은 이제 완벽하게 짜였습니다. 토미는 마을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고 미아는 저의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캐시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서서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발버둥 쳤지만 이미 승부의 저울은 저에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비밀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을 부추기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정직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면 제 이야기를 거울 삼아 멈추십시오. 복수의 파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차갑습니다. 이제 캐시는 자신의 마지막 보루였던 미아마저 저의 편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법정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동의하에 이루어진 개방형 결혼이라는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겠죠. 하지만 법정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캐시의 그 절망적인 표정이 궁금하다면,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뒤집을 마지막 골드바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연계의 좋아요를 받는다면 제가 미아로부터 확보한 캐시의 개인 일기장 내용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소름 끼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캐시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왜 그토록 이혼을 원했을까요? 진실은 다음 장에서 상상도 못할 반전과 함께 공개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미아 핸드릭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진실을 털어놓기로 한 순간 저는 이 복수극의 진정한 마지막 장이 열렸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낸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이가 조심스럽게 건넨 마닐라 봉투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캐시의 추악한 진짜 꿈이 담겨 있었거든요. 여러분, 분류는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캐시 러셀이 그토록 당당하게 외도를 선언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토미 코스타라는 젊은 육체에 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큰 물고기를 낚기 위한 미끼로 토미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들린 위트먼 여사가 저에게 건넨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캐시가 최근 사교계에 거물인 73세의 백만장자 윌리엄 모리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윌리엄은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산가로 약 2억만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밀필드 최고의 재력가였습니다. 캐시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토미와의 외도를 통해 저와의 이혼 사유를 만들고 제가 화를 내며 자신을 내쫓는 그림을 완성한 뒤 상처받고 자유로워진 전문직 여성의 모습으로 윌리엄 모리슨의 품에 안기려 했던 것입니다. 토미 코스타는 그녀가 중류층의 따분한 삶에서 탈출하기 위해 잠시 갈아탄 징검다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치밀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녀에게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신분 상승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윌리엄 모리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리슨 씨, 저는 잭 러셀입니다. 당신이 최근 호감을 느끼고 있는 캐시 러셀의 남편이죠. 그녀가 당신에게 보여준 모습이 얼마나 정교하게 꾸며진 연극인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에게 캐시와 미아가 슈퍼마켓에서 나눈 대화 녹음본과 그녀가 이 모든 이혼 과정을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들을 전송했습니다. 모리슨 씨의 침묵은 길었지만 이내 차가운 감사 인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캐시가 공들여 쌓아온 황금빛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법정 근처의 카페에서 캐시의 변호사인 로버트 첸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오만하게 서류 가방을 열며 협상을 제안하더군요. 러셀 씨, 제 의뢰인은 공동 재산의 절반과 주택, 그리고 향후 2년간의 부양료를 원합니다. 협조하신다면 조용히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첸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준비해온 태블릿을 켰습니다. 그 안에는 미아의 자백 영상과 토미 코스타가 서명한 진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첸 변호사님, 당신의 의뢰인은 지금 위증을 계획하고 있고 사기적인 방법으로 이혼 위자료를 편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판사 앞에 간다면 캐시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겁니다. 위트먼 여사와 모리슨 씨가 이 재판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의 선고보다 무겁게 울렸습니다. 로버트 첸은 자신의 수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 것임을 직감한 듯 안절부절 못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캐시가 제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예전의 우아함은 간데없고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윌리엄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오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내 전화를 차단했어. 당신이 내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그녀의 고함 소리에 동네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굽고 있던 고기를 뒤집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망친 게 아니야, 캐시. 당신의 탐욕이 당신을 망친 거지. 당신은 나를 지루하다고 버렸고 윌리엄을 돈줄로 보고 접근했어. 당신에게 사람의 마음은 그저 거래 도구일 뿐이었잖아. 캐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눈물을 흘리며 제 무릎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발, 잭, 우리 딸 소피를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그건 그냥 미친 짓이었어.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소피를 언급하지 마. 당신이 토미와 호텔방으로 들어갈 때 우리 딸은 안중에도 없었잖아. 당신은 소피를 협상카드로 쓰려고 했지만 이제 소피는 내가 보호할 거야. 당신 같은 사람 곁에 두지 않아. 그녀는 한참을 울부짖다 결국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눈을 가리고 이성은 마비시킵니다. 캐시는 제가 늘 안전한 남편으로 남을 거라 믿었기에 이런 대담한 도박을 벌였지만 도박사는 항상 지바오르이 이긴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에서 집은 바로 진실을 쥐고 있는 저였습니다. 캐시 러셀은 이제 하룻밤의 꿈을 대가로 자신의 명성, 친구, 연인, 그리고 그토록 갈망하던 백만장자의 꿈까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하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안전하다거나 지루하다고 평가절하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사람의 인내심이 바닥났을 때 어떤 폭풍이 몰아치는지 캐시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하십시오.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VV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누군가는 제가 너무 잔인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배신당한 사람의 삶을 되찾는 과정은 결코 부드러울 수 없습니다. 탐욕의 끝은 언제나 비극이며 진실은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법적인 마침표뿐입니다. 캐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명한 그 합의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3개월 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 당장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만 이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결말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복수는 달콤하다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제가 보안 전문가로서 배운 배우자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3가지 신호 PDF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이 기나긴 복수의 끝에서 마주한 진짜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마지막까지 눈을 떼지 마세요. 진정한 승자의 미소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캐시의 가방 속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윌리엄 모리슨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을 뒤흔들 만한 내용이었죠. 그녀가 왜 그토록 이혼의 목을 맸는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저조차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화면을 넘겨 다음 편을 시청하세요. 5초 뒤에 놀라운 진실이 공개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하마터면 당할 뻔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이 복수극의 피날레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버튼 꼭 확인하세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캐시가 마당에서 절규하며 떠난 지 어느덧 3개월이 흘렀습니다. 밀필드 하이츠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롭지만 제 집안의 풍경은 예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찼던 공기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정직과 안정이 깃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안 전문가로서의 냉혹한 전략과 모드를 잠시 꺼두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거칠애에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 그 소박한 확신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이번 폭풍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그 믿음을 지키려 애썼고 비록 그 과정에서 배신이라는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는 그 흉터마저 제 삶의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저는 딸 소피의 축구팀 코치로서 경기장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잔디 냄새가 어우러진 이 평범한 순간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소피는 이혼 과정의 혼란을 잘 이겨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인하고 무엇보다 부모의 거짓된 연극보다는 차라리 명확한 진실 속에서 더 빨리 안정을 찾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피가 골을 넣고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올 때
저는 제가 벌였던 그 치열한 복수극이 결국 우리 가족의 남은 반쪽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전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경기장 건너편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캣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들린 위트먼과 윌리엄 모리슨의 영향력 덕분에 그녀는 밀필드 사교계와 부동산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인근 도시의 작은 부동산 사무소에서 보조 업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머뭇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피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 캐시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허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진실된 환경에서 더 잘 자라는 법이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의 기만과 가식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거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눈시울을 붉히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잭, 정말 미안해. 내가 가졌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알았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계산이 아닌 진짜 후회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죽어버린 사랑이 되살아날 수는 없는 법이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캐시,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 하지만 오해하지 마.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내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이 내 평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놓아준 거야.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서 아무런 무게도 갖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진정한 복수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가해자가 비참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영원히 증오하는 것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다릅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내 삶에 더 이상 어떠한 감정적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보란듯이 행복하고 정직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제가 캐시를 용서한 순간 그녀는 제 인생의 주인공에서 이름 모를 지나가는 행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에게는 가장 잔혹한 형벌일 것입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경기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저는 소피의 손을 잡고 주차장을 향해 걷습니다. 등 뒤로 길게 늘어진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무척이나 평온해 보입니다. 결혼 생활 15년 만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라는 블랙잭판에서 상대가 카드를 속인다면 판을 없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시는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자신만의 정직한 게임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배신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혹은 안전한 일상이 지루하다는 이유로 소중한 것을 저버리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정직함을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만약 배신을 당했다면 분노에 함몰되지 말고 차갑게 진실을 규명하십시오. 복수는 그들에게 주는 벌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행복해질 자격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카드 카운팅을 하는 배신자가 있다면 더 이상 그 판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실해질 때 세상은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많은 진실의 기록을 남기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겪으셨던 극복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할 때 그 상처는 더 빨리 아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온하십니까? 혹시 누군가의 기만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기억하세요. 평화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쟁취할 수 있는 보상입니다. 이제 잭 루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직하고 예측 가능하며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제 안전한 인생의 시작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진실된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잭 루셀의 기록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속임수가 발붙이지 못하기를.
오직 정직한 승리만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다음번에 더 놀라운 반전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